여러분, 요즘 피곤하시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고혈압 때문에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지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게 고혈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저도 나이 들면서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상의 우리처럼 나이 든 분들은 몸이 예전만큼 회복력이 없어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영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음식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공유할게요. 이걸 알면 매일의 식사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심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알아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고혈압 환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소금, 즉 나트륨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김치나 장아찌처럼 우리나라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 많아요. 나이 든 분들은 어릴 적부터 이런 맛에 익숙하실 텐데,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드신 짭짤한 국을 먹으면 맛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한 끼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몸속 수분이 쌓여서 혈압이 바로 올라가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김치나 소금에 절인 음식을 많이 드신다면 그게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덜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채소나 고기를 삶을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을 사용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 때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소스나 양념을 덜 바르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은 소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집밥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소금 섭취를 줄이신 후 혈압이 10포인트나 떨어졌대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소금 없는 미음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내요. 이제 소금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즉석식품이나 캔 음료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들이요. 이걸 자주 먹으면 혈압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약을 더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몸에 더 오래 남아 악영향을 미쳐요. 제가 기억하는 건 제 친구 아버님이 라면을 매일 드시다가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의사가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그분은 집에서 야채 스프를 만들어 드시면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메뉴를 다시 생각해 보실 거예요. 소금을 피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대체 음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야채나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금 음식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면 심지어 약국에서 파는 소금 대체품도 있지만 그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소금 맛을 너무 좋아하시면 처음에는 천천히 줄여보세요. 한 끼에 소금 한 스푼에서 반 스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요리를 도와주면 더 쉽죠. 제가 아는 분은 손주들이랑 함께 요리하며 소금 없는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게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았대요. 소금 음식을 피하는 건 고혈압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이걸 실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소금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들이에요. 튀긴 음식들은 정말 맛있지만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에 기름기를 쌓이게 하거든요. 이게 혈압을 올리고 심지어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라이드 치킨이나 감자튀김 같은 것들이요. 나이 든 분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해지실 텐데 그게 혈압과 연결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튀김 만두를 사 먹던 기억이 나요. 맛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만약 여러분이 주말에 튀긴 음식을 드신다면 그게 혈압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튀긴 음식을 피하려면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치킨 대신 구운 닭고기를 먹는 거예요. 맛도 비슷하고 건강에는 훨씬 나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계로 음식을 만들면 기름을 적게 써서 튀김 맛을 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 이웃 어르신은 에어프라이어로 감자를 구워서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됐대요. 실제로 튀긴 음식을 줄이면 체중도 줄고 혈압도 내려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튀긴 음식을 찾으면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튀김빵 대신 구운 빵을 먹는 거예요. 튀긴 음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아서 나이 든 분들의 체중 증가를 유발해요. 체중이 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만약 여러분이 매주 튀긴 음식을 드신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외식할 때 메뉴를 미리 확인하세요. 레스토랑에서 튀긴 메뉴를 피하고 테아멘 낭릴레 둉샨을 선택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가족 모임에서 튀긴 음식을 안 드시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덕분에 모두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했대요. 튀긴 음식을 피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이득이에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로도 덜 느끼실 거예요. 이제 튀긴 음식 다음으로 단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단 음식들은 당분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케이크나 사탕 또는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나이 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단 과자를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신 걸 봤어요. 그때부터 단 음식을 조심하게 됐죠. 만약 여러분이 매일 단 음식을 드신다면 그게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단 음식을 피하려면 자연적인 단맛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과일처럼 자연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과나 바나나를 드시면 단맛을 느끼면서도 건강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요거트를 과일과 섞어 먹는 거예요. 이게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 사례로 제 친구 어머니가 단 음식을 줄이신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단 음식을 대체해보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이 더욱 가벼워질 거예요. 단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고혈압과 디아베테를 유발해요.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더 민감하니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먹는 과자 습관을 버리세요.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저녁에 단 디저트 대신 차를 마시면서 혈압을 관리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조심하신 후에 다음 음식들로 넘어가 봅시다. 더 많은 팁을 공유할게요. 이제 세 번째 음식, 단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더 중요한 음식들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는 음식 선택이 정말 핵심이에요. 나이 든 우리처럼 60대 이상의 분들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함께 천천히 알아가요. 오늘은 총 6가지 위험한 음식을 다루는데 방금 단 음식까지 3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4번째와 5번째 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음식들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숨은 적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나 주변 분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할 테니 여러분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요. 먼저 4번째 음식으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조심해야 할 거예요. 가공육은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만든 고기 제품을 말해요. 이 음식들은 소금과 보존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게다가 붉은 고기,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좁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여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신 베이컨 샌드위치를 기억해요. 그땐 맛있게 드시던데 나중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그걸 줄이셨어요. 의사가 가공육을 피하라고 하셨고 그 후로 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만약 아침에 햄을 자주 드신다면 그게 혈압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대체 고기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닭고기나 생선처럼 더 가벼운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관 건강에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주말에 구운 생선을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소금 대신 레몬과 허브를 뿌리면 맛있고 혈압에도 좋답니다.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매일 가공육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혈압이 5포인트 떨어졌대요. 그분은 요즘은 고기 맛이 싫어졌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만약 습관적으로 햄버거나 소시지를 드신다면 집에서 직접 야채를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상추, 토마토, 그리고 구운 칠리 같은 걸 넣으면 가공육 없이도 맛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랑 함께 요리하면 재미있고 건강한 습관을 배울 수 있죠.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가공육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혈관을 자극해요.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니 이런 음식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는 매일 소시지를 드시다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이 음식을 줄여야 하라고 하시고 그 후로 야채 스튜를 매일 만드시면서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식사할 때 메뉴를 미리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붉은 고기 대신 두부나 콩으로 만든 요리를 드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외식할 때는 메뉴판을 잘 보세요. 저염이나 건강 메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피하는 건 고혈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실천하면서 5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5번째 음식은 카페인과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음료예요.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술 같은 것들이요. 이 음료들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이 심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나이 든 분들은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니 조심해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커피를 드시던 걸 봤어요. 그땐 에너지원이야라고 하시던데 나중에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줄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에 술을 드신다면 그게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은 카페인 섭취를 하루 1~2잔으로 제한하라고 추천해요. 카페인과 알코올 음료를 피하려면 부드러운 대체 음료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허브티나 물에 레몬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허브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분 보충에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과 레몬을 넣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 친구 아버님은 매일 커피 대신 허브티를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됐대요. 이게 더 상쾌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주 1회 이하로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와인 한 잔 대신 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에도 좋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음료들은 탈수를 일으켜서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수분 보유력이 약해지니 더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다가 피로가 쌓여 고혈압이 악화됐어요. 그 후로 물 위주의 생활을 하시면서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TV를 보거나 산책할 때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만약 카페인 중독이 있다면 천천히 줄여보세요. 하루에 2잔에서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아빠, 오늘은 차로 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더 쉽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조심하신 후에 6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요. 여러분, 이 팁들을 실천하시면 매일의 삶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잠깐 6번째 음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 전에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피로, 두통,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60대 이상의 우리에게는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 소금 음식을 줄인 후에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적용해 보세요. 이제 6번째 음식, 고당분과 고지방 유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더 많은 팁과 실제 레시피를 공유할 테니 함께 건강해지자고요. 여러분, 방금 다룬 5가지 음식들을 조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 든 우리처럼 60대 이상의 분들은 음식 선택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의 주제는 고당분과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이 음식들은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수문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또는 크림이 들어간 디저트 같은 것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좋아하신 버터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빵을 기억해요. 그땐 맛있게 먹었지만 이제는 그게 혈압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몸속 지방을 쌓아 혈관을 좁게 만들고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자, 천천히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죠. 먼저, 고당분과 고지방 유제품이 왜 고혈압 환자들에게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음식들은 주로 포화지방과 설탕이 많아서 먹으면 몸속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관이 딱딱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나 치즈 한 조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일 쌓이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요. 나이 든 분들은 대사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과 당분이 몸에 더 오래 머물러 피로를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우유에 설탕을 타서 드시다가 혈압이 높아진 적이 있어요. 의사가 지방이 많은 유제품을 줄이세요라고 하셨고 그 후로 그분의 혈압이 안정됐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지방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만약 아침에 커피에 크림을 넣거나 저녁에 치즈 스낵을 드신다면 그게 혈압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음식들은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부담을 주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저지방이나 무지방 대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전체 우유 대신 스kim 밀크나 두유를 마시는 거예요. 두유는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적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따뜻한 스킴밀크에 과일을 넣어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나나와 함께 블렌더로 갈아서 마시면 부드럽고 당분도 자연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친구 어머니가 고지방 치즈를 피하고 저지방 요거트를 드시면서 혈압이 8포인트 떨어졌대요. 그분은 맛이 비슷하면서도 몸이 가벼워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면 과일로 만든 소르베나 프로젠 요거트를 대체해보세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딸기와 물을 섞어 동결시키면 건강한 디저트가 돼요. 이 방법으로 입맛을 바꾸면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고당분 유제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니 특히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점에서 파는 요거트나 푸딩 같은 것들은 숨겨진 설탕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좋아하신 설탕 코팅된 유제품을 봤는데 나중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걸 끊으셨어요. 그분은 대신 무설탕 요구르트를 드시면서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식품 라벨을 잘 확인하세요. 저당이나 저지방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만약 습관적으로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 천천히 줄여보세요. 함께 치즈 한 조각에서 반 조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쇼핑할 때 함께 가서 건강한 옵션을 선택하면 더 쉽죠. 제가 아는 분은 손주들과 함께 저지방 유제품으로 요리를 해보다가 재미를 느끼셨어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도 안정되더래요. 고당분과 고지방 유제품을 피하는 건 고혈압 예방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 6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먼저 소금 음식부터 시작해서 튀긴 음식, 단 음식, 가공육과 붉은 고기, 카페인과 알코올, 그리고 고당분과 고지방 유제품까지 각 음식마다 대안을 제시했듯이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메뉴를 계획할 때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거나 튀긴 음식 대신 구운 것을 선택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져요. 나이 든 분들은 변화가 느리게 오지만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요.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팁들을 실천한 후에 요즘은 걸을 때 숨이 차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을 보면서 한 가지 음식을 대체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치즈 대신 저지방 요구르트를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팁을 공유해 볼게요. 음식 외에도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간단한 호흡 운동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라고 되새기면 마음이 안정돼요. 이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주변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한 어르신이 음식 조절과 함께 매일 명상을 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이제 고혈압 위험 음식 6가지를 모두 다루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일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건 건강은 작은 노력의 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 음식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피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1개월 후에 더 가벼운 몸과 안정된 혈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노력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팁을 공유할게요. 지금부터 실천하세요.